안녕하세요. 황현철입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, 즉 초보 플로리스트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. 선생님, 저는 지금 화해장식 기능사를 여러 번 시험을 치는데요. 자꾸 떨어져요. 나는 이렇게 여러 번 시험을 쳤어요. 그래서 어떻게 꼽는지 어떻게 제작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왜 자꾸 내가 떨어진 거죠? 그 방법을 조금 알고 싶어요. 자, 이 부분.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해서 그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전화를 하시면은요. 산업인력공단의 분들이 왜 떨어져 있는지 모르세요. 본인이 심사하는 사람은 알아요. 심사했던 사람은 아는데, 그리고 심사를 한 개 한 것도 아니고요. 보통 할 때마다 적어도 한 40개에서 60개 정도의 작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잖아요. 뭐가 뭔지 몰라요. 심사했던 사람들도. 이제 막 심사해서 이제 막 나오셨어요.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기억을 해요. 아, 그 노란색 거베라로 꼽혀져 있던 거, 그거는 이쪽 부분이 조금 잘못됐고, 요거 잘못됐고, 뭐 그럭저럭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좋은 점수 나올 거예요.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몰라요.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. 그럼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나요? 아유, 그게 어떻게 데이터로 이 수기로 쓴 거를 다시 전산화로 해가지고 전산화를 어떤 데이터 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진행되진 않아요. 자, 그래서요,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전화를 하셔도 그냥 큰 덩어리만 이제 가이드를 해줄 뿐이지 아무것도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분이 채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점 데이터도 세부 데이터 상에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간혹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 상하셔서 전화하시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. 뭐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. 뭐 형태가 좀 안 나오신 것 같아요. 뭐 이러한 이제 고정적인 이제 레퍼토리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떨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,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. 내가 보는 관점과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사람은 5점을 줬는데 옆에 사람은 4점을 줄 수도 있고요. 이건 사람이 다 보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. 보통 이제 그 가수들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이 만점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. 뭐 90 몇 점 주기도 하고 이 사람 80 몇 점 주기도 하고, 이 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자꾸 체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만 제대로 좀 체크해 주시면 돼요. 크게 나누어 가지고는 이래요. 어레인지먼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꽃다발 같은 경우에, 동양 같은 경우에,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잖아요. 그러면 어레인지먼트는 우선 형태예요. 무조건 형태가 딱 나와야 돼요. 그 교과서에 있는 거, 책에 있는 거, 혹은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산 거, 그 모양 그대로 나와야 돼요. 약간 틀어지면 안 돼요.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요. 자, 그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걸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, 요거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.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플로럴 폼이 이제 꽃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. 자, 그 부분도 완벽하게 들어가야 돼요. 뭐 플로럴 폼이 가려져 있느냐, 사선 자르게 했느냐, 깊이 꼽혀져 있느냐, 뭐 안에서 교차로 막 줄기들이 지멋대로 이렇게 돼 있느냐,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점 대상이 되는 것들이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꽃다발 같은 경우에도 바인딩 포인트 탄탄하게, 아니면 프레임 구성한 거에 대한 어떤 형태,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비율, 밸런스 뭐 이런 거 있죠? 이런 것까지 다 체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. 동양 꽃꽂이도 형태는 다 똑같아요. 형태는 무조건 하고 교과서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나와야 돼요. 약간 응용했어요. 안 돼요. 응용하시면 안 돼요. 기능사는 응용 기준이 응용해서 하는 그러한 그 스킬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딱 기초에 의한 기초적인 딱 그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. 자, 우선은 뭐 직립형이냐 경사형이냐,
이 주지 위치 정확하게 포커스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침봉에 꽃을 꼽을 때 사선 자르기, 직선 자르기, 침봉 가렸느냐 안 가렸느냐, 그 다음에 꽃 배치는 어떻게 됐느냐, 이런 것들. 자,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딱 있는 내용들이에요. 자, 이거를 그 교과서에는 사진상에서는 이게 평면이잖아요. 평면이라서 평면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 엄청 어렵거든요. 이 실제 제작할 때는 3D로 만든단 말이에요. 사방으로. 그래서 그거까지 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조금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지인들을 찾아뵙고 그렇게 좀 가이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대로 딱딱딱딱 지켜주고 시간 안에만 딱 만들어준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합격하십니다.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 기본 내용 모르고 기본 내용 전혀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난 이렇게 꼽을래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번 시험 치셔도 결국은 계속 점수가 안 좋을 거예요. 자, 심사 기준표상에서는 세부 항목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.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게 형태가 제작되었는가.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L라인인지 비대칭 삼각형인지 애매모호하다.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. 점수 굉장히 낮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. L라인으로 하라. 그러면 정확하게 L라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자, 이러한 가이드. 자, 이런 것들만 좀 잘 지키시면은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나는 시험을 쳤는데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실수했던 부분, 나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, 않고 그렇게 계속 만들었는데,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이건 또 실수했네, 이거 또 실수했네 해서 계속 그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점수가 까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, 체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체크하니까 난 이 부분은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. 정확하게 기준대로 해야 되는구나. 자, 이러한 가이드만 딱 지켜서 제작을 하시면 화해장식 기능사는 굉장히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